여러분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교내 설계 살아남기 마지막 편 마감편입니다. 설계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끝내느냐, 즉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패널, 모형, PT, 그리고 마감이라는 경험 자체가 왜 중요한지까지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영상들 앞으로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감 3주 전부터는 더 이상의 설계 디벨롭 없이 오직 마감 준비에만 집중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감은 진짜 목표가 무엇일까요? 패널을 준비하고 모형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마감 순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릴게요. 우선 마감 계획을 수립하고 도면이랑 모델링을 마감합니다. 이후에는 수정하시면 안 돼요. 다음으로는 모형용 모델링을 하고 이걸 레이저 커팅용 도면으로 변환하세요. 그리고 레이저 커팅을 발주를 하고 패널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발주된 모형 재료가 완성이 되면 수령을 하고 모형부터 우선 완성하세요. 그리고 패널을 마무리하고 발표 대본 작성을 하고 연습을 해서 최종 마감 때 발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초보자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런 걸 하게 되는구나 하고 기록만 해두셔도 충분합니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감의 첫 번째 목표는 패널입니다. 패널을 만들기 전에는 먼저 논리를 한번 쭉 정립을 해보고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야 될지 목업을 해봐야 합니다. 목업을 위해 저는 개인적으로 PT용 대본을 먼저 작성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해야 어떤 렌더샷을 쓸지, 어떤 다이어그램을 새로 만들지, 크리틱 때 썼던 자료를 선정해서 뭔가 쓸 수는 없을까,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등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고 그 정보들을 어떤 순서대로 배치해야 될지가 정리가 됩니다. 아마 900에 1800이라는 성인 남성 사이즈의 종이를 받게 되면 이걸 도대체 뭘로 채워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패널 요소 체크리스트만 잘 따라가시더라도 교수님이 빠졌다라고 지적하는 것 없이 충분히 꽉 찬 패널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5년간의 설계를 통해 완성된 패널 요소 체크리스트를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요소들은 각자의 설계에 따라서 여러 요소가 추가되거나 병합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빼먹기 쉬운 요소들을 기재해서 여러분들이 누락 없이 패널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런 체크리스트입니다. 패널 요소 체크리스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건축 개요, 그리고 메인 컷과 실내 컷과 같은 그런 렌더, 그리고 사이트 어널리시스 등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이어그램에는 컨셉 다이어그램, 조닝, 스페이스, 그리고 프로그램 다이어그램, 그리고 매스 다이어그램 등이 들어갈 수 있고, 도면에는 기본적으로 배치도에는 진로와 외부 공간들이 꼭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면도에는 도면 제목, 실명 넘버링, 레전드라고 하죠. 그리고 방위, 스케일바, 스케일 표시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입단면도에는 도면 제목, 실명 넘버링은 똑같은데 꼭 키맵 잊지 말고 레벨 잊지 말아야 하고요. 스케일바, 스케일 표시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퍼팅, 난간, 루버, 멀리언 트랜스폼, 문, 슬래브, 조경, 사람 등을 표현해주면 됩니다. 좋은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패널도 분위기에 맞는 사례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이어그램은 색감과 정보 전달, 가독성을 위한 선 두께 조절이 그런 퀄리티를 결정을 하는데요. 이것도 사례조사가 중요합니다. 많이 보고 따라 그려보고 손으로 익혀야 합니다. 저도 핀터레스트에서 많이 보고 많이 따라해보고 그리고 제 설계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좋은 패널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패널에 대한 3가지 기준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정보의 흐름성입니다.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눈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배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위에서 아래, 그리고 좌에서 우로 움직입니다. 간단한 PT 대본에 따라서 발표하기 쉽게 배치를 해보세요. 두 번째, 적정한 정보를 배분하는 것입니다. 렌더, 도면, 다이어그램 등 설명에 필요한 매체를 적절한 양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도면으로, 모든 것을 렌더로, 모든 것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지 말고
어떤 매체가 가장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통일성 있는 조합입니다. 색감과 선 두 개 같은 2D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학교 시작부터 컬러 코드를 한번 결정을 해보시고 같은 색감으로 다이어그램을 처음부터 그려나가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들 패널 만들 때요, 포토샵 키고 나서 반드시 이 세 가지는 꼭 설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900에 1800mm가 맞는지, 그리고 해상도가 300dpi인지, 그리고 CMYK인지 이렇게 세 가지 꼭 확인하셔야지 나중에 프린트했을 때 해상도 다 깨져가지고 멘붕 안 오도록 요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형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에서 렌더는 맛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 모형은 묵직한 임팩트, 물리적인 그런 존재감이 있는데 디지털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강렬함이 있기 때문에 모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기 중에는 패널만 보지 마시고 꼭 모형도 제대로 만드셔서 안막 치고 불 끄고 라이팅 해가지고 예쁘게 사진 남겨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모형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요즘 2학년만 되더라도 다 레이저 커팅에 3D 프린터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선 레이저 커팅을 전용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3D 프린팅도 전체적인 원리는 똑같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모형 만드는 법 3단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형용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 모형용 모델링이란 모형 제작 전에 모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모델링을 축적에 맞게 줄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형은 물리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끼움, 맞춤, 여유 공간 등 실제 제작 시에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고려 요소들을 미리 예측하고 실제 만들 때에 대한 그런 변수들을 미리 없애주기 위해서 다시금 모델링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모형용 모델링과 실제 모형을 비교했을 때 꽤나 비슷하지 않나요? 자, 두 번째, 모형 재료를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모형용 모델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실제 재료의 선정입니다. 무조건 비슷한 재료를 쓸 필요는 없지만 내가 뭘 보여주고자 하는가 그런 목적 의식에 따라서 재료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저 커팅을 할 때 벽체는 로얄보드 몇 T짜리 두께를 쓸 것인가, 혹은 자작나무 합판 몇 T를 쓸 것인가, 유리는 아크릴 몇 T를 쓸 것이며 각인을 해서 창의 와리를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정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발주 사이트에 가서 어떤 재료를 취급하는지,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저는 그 재료에 맞게 모형용 모델링을 했었고, 졸전에서는 업체에 없는 재료를 한가라문구에서 주문해서 그거에 맞게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세 번째로는 모형용 모델링에서 모형 제작까지에 대한 그런 과정입니다. 모형용 모델링에 대해서는 이어질 영상인 딥다이브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이 영상에서는 간단한 흐름만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일단 모형용 모델링을 외벽, 층별, 등 파츠로 한번 나눠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부를 새 스케치업 파일을 불러와서 부재 나열 루비를 실행해서 다 나열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열된 부재들을 다시 본 스케치업 파일로 가져와서 재료에 맞게 분리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메모를 남겨서 추후 모형 제작을 편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평행 뷰, 그리고 평면 뷰 이렇게 해서 DWG로 내보내시고 업체 양식에 맞게 DWG 파일을 수정을 해서 발주하시는 것이 모형용 모델링에서 모형 제작까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자, 추가적인 팁을 드려보자면 제가 모형용 모델링을 하면서 좀 자주 실수했었던 그런 팁들이 있어요. 요거를 말씀드려볼 예정인데, 첫 번째로 유리창처럼 끼워 넣는 부재들 있잖아요. 딱 맞춰서 하시면 안 됩니다. 0.1mm 정도 오프셋을 두셔가지고 재단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안 들어갑니다, 이거. 자, 두 번째로는 졸업 전시처럼 중요한 마감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한번 목업을 제작을 해서 변수를 줄이고 느낌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 모형을 만드는데 이런 목업이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드락 모형도 정말 예쁩니다. 레이저 커팅 아니어도 충분히 예쁘기 때문에 꼭 돈을 들인다고 좋은 모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패널과 모형 작업 열심히 하셨다면 진짜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패널과 모형만큼 중요했지만 우리가 늘 등한시했던 바로 PT입니다.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밤샌 거 알아요. 하지만 밤샜다고 해서 세수도 안 하고 슈리닝 차림으로 폰 보면서 대본 읽으면서 발표한다? 이거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 설계를 잘하려면 PT 정말 중요합니다. 추후 가깝게는 졸업 설계부터 그리고 멀게는 회사 면접까지 이 PT 스킬은 쭉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스킬입니다. 미리 대본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PT를 연습하고 멋진 옷 딱 입고 모형과 패널을 지시봉으로 가리키면서 발표하는 그런 PT. 이 PT를 통해서 한 학기 설계를 쭉 복습해보고 논리를 정립하는 순간부터 그때 진짜 설계 잘하는 사람의 시작이 되는 순간입니다. 마감이 왜 중요한가? 설계를 잘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멋진 아이디어, 엄청난 외관 디자인보다 제대로 된 마감 경험 한 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보 빠짐없이 준수한 퀄리티의 패널, 그리고 모형을 만들고 그걸 자신의 언어로 발표해본 경험,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성적 진짜 바닥이었고요. 설계 B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번 마감을 지켜본 이후에 그 실력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만 제대로 마감해 보신다면 3일 전에 마감 끝내고 동기들까지 도와주는 그런 사람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감은 끝이 아니라 진짜 건축학도의 시작입니다. 설계를 잘 하려는 욕심보다 끝까지 해내는 힘이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켜 줄 겁니다. 지금까지 교내 설계에서 살아남기 시리즈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정말 대단하십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주제는 딥다이브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모르시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 고민 남겨주세요. 마감 잘 끝내시고 여러분들의 설계가 항상 빛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303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